교수님, 민간 소비 위축이 인구 구조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라면 앞으로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끌고 가야 하는데요. 그 파워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고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내년 말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대통령 당선 첫 해부터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주자들은 경기 부양보다 경제 지속성과 부의 재분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경상 흑자나 저축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균형 재정을 유지해 왔다는 것, 즉 정부가 무리한 빚을 만들지 않아서 후대에 부담을 남겨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독일은 재정 적자를 GDP의 0.35% 안에서 맞추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재정 지출을 할 만한 형편은 못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재정 지출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명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친환경 투자입니다. 특히 재정 지출은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이고 이를 후대가 갚아야 하므로 그들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친환경이나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이 적당한 투자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중국도 재정 지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건설 투자 위주였으므로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스피일오버 이펙트가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내수에 국한된 투자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투자 목표는 산업 구조를 소비 위주 그리고 고부가 첨단 산업 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대상은 배터리나 반도체 등 4차 산업 신경제의 기초 소재가 되는 분야일 것이므로 한국 IT 산업에는 수혜보다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중국 정부 투자의 또 다른 축은 질병 예방을 위한 바이오 산업인데 이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중국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홍콩 사태를 보면 중국이 이념과 체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소비 기반 확대가 절실하므로 지나친 허가제는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 드라마, 게임과 같은 한류 콘텐츠는 점차 수혜를 얻게 될 것이고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도 사드 후폭풍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